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이죠. 다양한 경제 뉴스를 또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종태 경제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강기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짓말하지 로봇 마세요. 이종태. 요즘 그 하여간 AI 컨퍼런스는 잘 준비되고 있으시죠? 로봇 컨퍼런스. 네, 로봇 컨퍼런스. 네. 정말 로봇 같으시네요.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시사인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도 요즘 많이 덜어놓은 것 같아요. 도인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가을엔 상의를 한 벌 사려고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자켓 한 개만 사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 그걸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집착, 뒤끝. 가을엔 상의를 집착과 사겠습니다. 뒤끝남. 저희가 의상 지적한 게 한 2주 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뒤끝남. 네. 집착과 뒤끝으로 일관된 차영석 팀장과 어렵게 시사인 팟캐스트를 이끌고 있는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힘든 윤원선입니다. 그러게요. 고난의 시기예요. 고난의 시기.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그 중국 상품에 높은 그 세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미중 무역 분쟁 어디까지 왔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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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네. 사실 9월 1일 날 어제 오늘 9월 2일이죠. 네, 제가 녹음하는 날은 그렇죠. 예, 네. 9월 1일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1,100억에서 1,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예, 예. 가을과 더불어 관세나 네. 큰 선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게 워낙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요. 네. 경과를 말씀드리는 게 예. 그쵸. 정리하시기 네.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해 미국이 먼저 도발했죠. 네. 지난해 7월 달과 8월 달에 이 전자기계 부품 등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를 부과했습니다. 네. 중국이 보복했죠. 콩과 농산물을 포함한 네. 미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같은 규모입니다. 예. 중국도 25%를 부과했습니다. 각각 500억 달러씩이죠. 네. 또 이 중국이 콩을 포함시킨 거는 물론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농촌 인구들을 압박한 겁니다. 예. 지지하지 마라. 정치적 예.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화가 났죠. 예. 또 이 양반들이 화나면 안 참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또 보복을 합니다. 일단 추가로 아까 이 500억 500, 달러는 별도로 네. 이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선정해서 10%를 물렸어요. 예. 그러면 포함해서 토탈 2,500억 달러. 그래서 물렸는데 단 3개월 뒤인 2019년 올해죠. 네. 1월 1일부터는 그 10%를 25% 올리겠다라고 오. 협박을 했습니다. 예. 중국도 또 복수합니다. 서로 계속 복수하네요. 네.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500억 합해서 중국은 예. 1,100억 달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은 2,500억 달러. 네. 이게 지난해 말까지의 경과인데요. 근데 이제 휴전을 합니다. 두 나라가. 그래서 휴전을 해서 올해 초부터 네.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대충 따지면은 미국에서 그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총액이 연간 한 5천억 달러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관세를 물린 거고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산은 연간 1,200억 달러 정도니까 아까 500억 플러스 600억이니까 1,100억.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의 거의 다 물린 거죠. 다에 대해서 물린 거고 그렇죠. 미국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관세를 물린 상황에서 지난해 말 현재. 그래서 그렇죠. 지난해 말 현재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지난해 12월 초에 다시 이제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데요. 네. 개시하는데요. 일단 그 덕분에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네, 10%를 10% 매기다가 네. 20%는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잠정 유예했습니다. 미뤘어요. 10%는 매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언론들은 대충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예. 협상이. 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파국이 닥쳤습니다. 아,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하여간 항상 여기가 문제예요. 트위터. 트위터 정치. 유명한 트윗을 너무 많이 네. 날리셔요. 이모티콘도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분이 우리 이모티콘. 허거슨 감독님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그래요,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낭비라고 했는데. 쓰셨습니다. 중국이 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속도도 너무 늦다. 정말 짜증난다. 쓰셨어요. 네. 그랬더니만 5월 10일 날 이제 원래 예정대로 10% 부과도 2천억 달러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25% 올려버렸어요. 어, 그게 중국도 열받죠. 예. 한 달 뒤인 6월 1일 좀 전에 10%를 부과하던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2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의 그렇죠.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네. 이거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아, 네네네. 아, 그랬죠. 그때 그때 네, 우리 네, 감동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뭐가 좀 큰 벌써 일이 한참 있을 전 줄 일인 것 알았어요. 같아요. 그랬죠. 그러게 무슨 한 1년, 10년 예. 될 것 같네. 아유. 왔었죠. 진짜 뉴스가 참 그러니까 또 뉴스가 뉴스를 덮고. 아베 총리가 또 열받은 듯이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예. 무역 규제하겠다고. 네네네. 아, 진짜. 와.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예, 우리 정말 골치 아픈 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무튼 근데 그 오사카에서 일단 다시 재개하기로 무역 협상을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7월 말에 상하이에서 또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고위급.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싸움이 계속됐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1일 이제 이 미국 측이 9월부터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아까 그 2,500억 달러 말고 별도로 그죠? 별도로.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절반을. 나머지 그쵸. 예. 나머지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량 예. 그렇게 되는 관세를 거죠. 부과하겠다는 이것까지. 이야기. 한 절반쯤은 25% 관세를 매기고 한 절반쯤은 이렇게 되면 10%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직은 이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 네. 이거 오늘 이야기 복잡해가지고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그렇게 갔어요.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엔 5일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 예. 예. 이게 사실 중국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제 뭐 나름 지표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어떻게든 위안화 가치를 올리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사실 어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심지어 미국이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네. 사고를 쳐도 달러화 가치는 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네.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가요. 오히려. 예, 네. 예. 그럼 당연히 뭐 다른 통화들 가치는 떨어지죠. 그렇겠네요. 그런 이유도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8월 1일 그 주변에서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깨지거든요. 그 저번에 포치. 그쵸, 포치. 예, 포치라고 그랬죠. 네, 그 네. 예. 맞아요. 그 깨질 파자 그거하고 그 칠자 해가지고 칠자. 포치. 포치. 예. 네. 근데 이 원인은 사실 아무도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정말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낮췄는지 아니면 이제 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그렇죠.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잘 예.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책임도 입이 쉬운 거예요. 조작국이라고. 네. 일단 그렇게 됐죠. 그리하여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중국 또 화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영화 한 그래서- 오늘 뭐 장면처럼 이런 이야기만 하다 끝나나요? 배팅하는 것처럼 8월 복수열전의 한 장면처럼. 예, 8월 23일 날 지난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10%, 예. 미국산 자동차엔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힙니다.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 중국이 작년까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또 유예를 좀 했을 거예요. 아, 네. 다시 750억 달러 들고 나온 거죠. 예. 50억 달러 규모, 특히 자동차. 솔직히 자동차 나오면은 누구나 다 열받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예. 우리도 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니까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화났어. 복수 관세야. 이 영화 제목은 복수 관세. 아까 말씀드린 거는 3천억 달러 규모의 10%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15%를 올리겠다. 예. 숫자를 이제 올리겠다, 관세 여기서부터 숫자를. 이제 네. 조금씩 이제 던지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8월 말에 이제 정확히 8월 29일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이미 일자리 수백만 개하고 기업 수천 개가 날아갔거든. 그래서 네. 지금 다른 수준의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뭐 투트레 전략 또 예. 뭐가 있는 것 같이.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어. 세계 정치가 반등했어요. 아, 예. 이 말 한마디예요? 예. 예. 그런데 파워 트럼프 아저씨 트위터리언이에요. 정말 파워 트위터리네. 아니 대단한 이만한 파워 트위터리언이 예. 없어. 정말 대단한 분. 예. 그런데 그 다른 수준의 협상이 제가 웃음시 이야기하지만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데 이 다른 수준의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9월 1일부터 이제 당초보다 높은 15% 관세를 일단 이제 3천억 달러 중에 일부에 부과한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일지 모르는데 한 1,100억에서 1,300억 달러 정도로 미국 언론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착각가 실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억 달러 규모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뭔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300억 달러를 과세로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동안 무역 추세를 볼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쌀, 뭐 핸드폰, 카메라 이런 것들을 그동안 온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품목들을 합치니까 대충 한 1,300억 달러 든다. 네. 이에 대해서 국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또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트럼프가 이제 9월 1일 이전에 쭉 관세를 이제 부분적으로 올리다가 3천억 규모까지 가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10%. 그럼 2,500억 달러. 2,500억과 별개로 그쵸, 별개로. 별개로 하는 3천억 거예요. 예, 달러 그러면 규모의.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거의 다 올린 거였는데 지금 이제 1,000에서 1,400달러를 별도로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아니요. 2,500억 달러는 이미 관세를 매겼고 그러니까. 3천억 별개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그 3천억 달러 중에서 한 대체로 추산해 보건데 1,100에서 1,300 달러 억 달러 규모에 되는 그 규모의 품목의 상품에 그러니까 대해서 일부 관세를 매긴다. 상품을 정해서 거기에는 더 특별하게 관세를 더 올렸다 이 얘기까지 간 거잖아요. 예. 하도 이때 저때 올리니까 정말 헷갈리네. 정말 많이 복잡하죠. 정리하기 어렵네요. 네. 제가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러게요. 관세를 매기겠다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편하고 얼마나 심플해. 심플한데. 이게 트럼프가 우리는 편하지. 네. 그러니까 헷갈리게. 우리는 돈을 못 모으게 트럼프가 이 돈을 벌어본 사람, 장사를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사업가의 아니지. 마인드가 아니, 나온다는 이건 얘기인가요? 백악관에 그래프 그려놓은 것 같아. 전체 그래. 5천억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2,500억 관세 했으니까 현황 요만큼에 대해서 네. 요번에는 있을 수 요거를 있어요, 진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금야금.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지난해 말까지 네. 된 게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한 5천억 달러, 5,500억 달러쯤 될 텐데 네. 네. 그 중에서 한 2,5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 네.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3천억 달러만 더 매기면은 네. 미국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매기는 거 아닙니까? 관세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9월 1일 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5% 매기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품목들을 대충 따져보니까 그 예. 규모가 그렇죠. 한 그런 거죠. 1,100억, 1,300억 달러쯤 되더라는 네.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듣는 분들은 다 정리돼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어제 된 게 대충 뭐 고기, 치즈, 뭐 펜, 악기 같은 좀 실용품인가 봐요. 아, 예. 오. 그리고 나머지 있죠. 3천억 달러 정도 네. 안 들어간 거. 네.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쯤 뒤 3개월 뒤. 예, 오는 12월 15일부터 이제 또 15%를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의류, 신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쯤이 되면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의 샤오미 핸드폰이 한 15%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난 네. 순간적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해마다 백악관에 가면 이제 트리 장식을 한다면서 예전에 왜 네. 그 저기 그 부인이 빨간색으로 해갖고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트리에다가 관세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품목별로 그래프를 트리에다가 만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또 시작이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같은 시간 말하자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발효된 같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행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750억 달러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저 10% 매기기로 한 거. 그거를 시행하겠다. 예. 라고 밝혔고요. 그 같은 시간대에 했다는 예. 것도 아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네요. 그리고 오는 12월 15일부터는 중국도 역시 아까 12월 15일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12월 15일부터는 이 사람들 진짜. 이 750억 달러 중에 이제 지금 일부를 매겼는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를 매겼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5%를 부과하고 네. 예. 그리고 미국산 다 자동차에 예. 자동차는 안 돼. 예민한 부분도 아, 건드리네요. 이거 굉장히 네. 자동차는 굉장히 네. 무역 문제에서 굉장히 어. 뭐랄까 아주 도발적인 네. 어퍼컷을 날리는 거네요. 예. 네. 25%를 매기겠다. 음.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미국에 계신, 중국에 계신 한국 동포 여러분, 미국산 제품이나 중국산 제품 살 미리 올해 사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실 거면 12월 초에 사두세요. 12월 15일에 오르겠구만요,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대로 가면은 올해 연말쯤에는 양국이 모두 미중 양국이 둘 다 상대방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거의 다 관세를 예, 매기게 되는 거의 다 거예요. 전부 모든 다, 상품에. 예, 고유 관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값싸고 품질 좋은 우리나라 제품을 사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를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제품들도 네. 결국은 요즘 일본과 무역 갈등에서 많이 나온 그 이른바 밸류 체인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급 사슬에 예. 따르면은 이게 또 다 얽혀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원래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발단은 미국 측의 주장이었죠. 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온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사실상 강제로 요구하고 네. 예.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기술을 탈취해간다. 탈취해 간다. 네. 이런 점들이 발단이 됐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발단이 거죠. 됐고,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어떤 미국 측의 그런 주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어요. 다른 네. 나라에서도 네. 호응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후의 추이가 예. 이건 완전히 이 문제를 벗어나서 이 양대 대국 간의 어떤 본격적인
경제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네.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경제 문제를 가야 권력 게임인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 같은 놈이 뭐 어떻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누가 보겠어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시죠. 일단 무슨 말씀? 네. 저는 좀 하찮은 아, 로봇입니다. 중요하지 하찮은 로봇이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알았어요. 로봇 대답해봐요. 그러면. 아 예. 일단 영국 국영방송인 BBC가 네. 이제 이 투자은행가 이 줄리앙 에반스 피차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꽤 유명한 분입니다. 네, 네. 이분과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제가 오늘 옮겨왔는데 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고사하고 협상 타결 자체가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 네. 특히 지난 5월에 협상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양측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5월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대형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화웨이에 대한 경제 제재고요. 아, 예. 그러네요. 네.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뭐 미국 회사들이 맞아요. 반도체라든가 또 뭐 어떤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어떤 여러 가지 공급을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하나는 아까 홍콩 시위라는 홍콩 시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아마 미중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화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미중 갈등에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홍콩 시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시위에 관여한 적이 있나요? 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일단 8월 중순에 어떻게 보기엔 되게 좋은 이야기였어요. 예. 우리도 지지할 수 있는. 네네. 홍콩 시위가 8월 중순에 격화될 때 네. 또 그때 이제 중국 당국의 무력 개입 예. 여부가 사실 굉장히 우려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이제 한마디 하신 거. 네. 내가 시진핑 주석을 잘 아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인민들을 아주 많이 존중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네. Great leader. 예. 그래서 나는 시진핑 주석이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홍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데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예. 영어로는 제로 다우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면 왜 기분 나쁜 얘기 있잖아요. 왠지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을 것만 왠지 막 같은. 괜히 비비 끄는 네.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네. 다음과 같은 트위터로 홍콩 시위를 미중 무역 협상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게 또 물론 중국은 우리하고 협상을 바랄 거야. 그렇다면 홍콩부터 먼저 인도적으로 해결하란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화가 꽤 재밌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어구가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예. 이걸 이렇습니다. Let them work. 여기서 them은 중국이죠. 네. 중국으로부터 일하게 하라. humanely. 인간적으로 일하게 하라. with Hong Kong first. 예. 여기서 홍콩 홍콩 퍼스트 first. 하러 왔습니다. 홍콩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 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라는 게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데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시진핑한테, 우리 시진핑 주석한테 네. 아주 우리 그랬네. 근데 사실 가끔가다 우리가 예. 우리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우리 일본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경계하시면 예. 돼요. 네. 아무튼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시진핑이 시위대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라. 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보통 권위주의 정부입니까? 시진핑 정부가. 예,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미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를
테러리즘을 방불케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폭도다. 그렇죠. 규정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같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하고 지들이 폭도라고 지금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간의 만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종의 못하죠. 내정 간섭이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중국 그 느낄 입장에서는. 수가 있겠죠. 네. 더욱이 지금 현재 홍콩 시위대 역시 음. 중국 정부와 협상할 만한 대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1989년 5월 천안문 학살 예. 당시에도 그 2주 전에 음. 당시 이붕 총리였거든요. 네. 리펑. 리펑. 음. 이 리펑이 당시 총리였는데 현재는 도살자 리펑으로 불리죠. 아. 천안문 학살을 주도하는 일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학생운동 지도자들 만난 바 있어요. 심지어는 당시 시위를 폭동을 규정하면서도 철회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어. 근데 당연히 성과가 없었고 예. 2주 뒤에 중국 정부는 예. 천안문 학살을 자행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선택 방안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하고 예. 그러면서 이거를 무협상 연계시킨다. 그렇죠. 라는 불쾌함을 갖기에 충분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큰 감정은 없는데요. 예.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감정 없는데 트럼프 베스트. 예, 트럼프 베스트, 트럼프 퍼스트인데 네. 제 기본적으로 근데 좀 가끔 보면은 너무 다른 나라 지도자들 그렇죠. 예컨대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주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너무 우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트럼프 베스트 할 때는 정말 로봇 같았어요. 영혼이 일도 없네요. 트럼프 퍼스트. 네. 라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어쨌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왜 그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지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뭐 코덱 심리전까지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계의 반응은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신기한 게 네. 뭐 경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교수들과 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투자은행 네. 또 비즈니스계에서는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겠죠.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망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국가, 즉 미국이죠. 네. 우리 미국이 점점 더 부유해진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미국 기업들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많이 조립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조립해서 국내로 다시 수입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세가 높아지면 관세가 붙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기업 협소를 하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가격에 반영하겠죠.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음. 미국 물가가 오른다는 그렇죠. 것이고 네.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JP 모건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새 9월 1일부터 시작했고 12월 15일 날 한 번 더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관세 부여 조치 때문에 미국의 가구당 부담이 한 가구당 네. 부담이 연평균 $1,000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담이 크네요. 이건 뭐 평균 $1,000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예. 이게 작은 그렇죠. 숫자가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이키 같은 신발 업체들에 따르면은 네. 일부 메이커의 신발 물론 이제 이게 중국에서 음. 제조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네. 되겠죠. 이런 일부 메이커의 신발은 새로운 관세 때문에 세율이 67%쯤 오른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연간 $40억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현재 중국에 있는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분들도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우리 회원들은 결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업을 해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는 미중 양측이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해온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뤄내라고 촉구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초의 명분, 네. 중국의 불공정 불공정. 무역 관행을 네. 해결을 하는 쪽으로 초점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이분들도 그걸 부인하진 않죠. 네네. 사실 제가 볼 때도 아마 워낙 군의주의 국가라서 이제 아마 진출한 외국 기업들로서는 네.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염려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은데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려질지 또 그래도 약간의 또 예상과 전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근데 이야기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세 부과 외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아까 왜 25% 부여하는 관세들이 있잖아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2,500억 달러. 정도. 네. 예, 예. 그 관세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30%로. 가을이 오면 관세 폭탄으로. 근데 야. 제가 관련해서 이제 뒤지다가 봤는데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면은 4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더욱이 이 관세를 올릴 때 일단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예. 미국 경제에는 충격을 덜 받는 상품들이 꽤 된대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45% 올릴 수도 있다. 예. 라고 우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좀 그런 사실 어떤 이런 무역 갈등에서 양국이 어떤 피해를 입느냐, 예. 무역 전쟁의 당사자들 이건 사실은 참 계량하기가 힘듭니다. 예.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 기관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단 제가 하나 가져온 거를 말씀드리면요. 이 워싱턴의 피터슨 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잇따르면서 전면적 무역 전쟁, full blown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개화한 네. 뜻입니다. 어떤 이제 전면적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단기적 잠재 성장률은 1%쯤 떨어진대요. 네. 근데 중국은 5%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참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한국의 그 수출국 순위 따져보면은 중국이 1위 한 25% 그렇죠. 차지하고, 그 다음 미국이 그 다음 2위 예. 12% 정도 차지한다고 했으니,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나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도 당연히 영향이 고스란히 있겠죠. 영향을 예. 바로 받게 되는. 3위 사회가 베트남, 홍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3위랑 4위 베트남, 문제는 홍콩. 아마 베트남이나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양도 네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5위가 일본. 예. 일본과는 지금 예. 한일 갈등이 지금 무역 규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고, 예, 첩첩산 중이네요. 일본 5위일 뿐입니다. 네. 야. 예. 그래서 아무튼 현재 일단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상대국에 일단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님의 발언에 따르면 일단 이제 9월에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대화는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님의 말버릇대로 네. 여기서 우리 대통령님은 트럼프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정말 우리 로봇이에요. 예. 네. 굉장히 충실해요. 게다가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 양반. 예. 님자가 저절로 나오네요. 아무튼 파워 트위터리언이니까. 네. 이분의 말버릇대로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기로 하죠. 예. 제가 숫자 다시 아까 28% 얘기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 비중 따져보면 1위 중국이 26.8%, 2위 미국이 12.0%, 3위 베트남이 8.0%, 4위 홍콩이 7.6%, 5위 일본이 5.0%. 한국에서 이렇게 수출하는 수출국들 순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경제 왜 그래 시간에 이제 국제 경제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조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그 나라의 문제이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래서 하위 문제 있을 때도 또 한 기업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모든 게 정말 사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르르르 그 시차의 문제이지 영향이 적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말 이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너무 많은 분들의 고통을 안기기도 하고 이래서 참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 제가 일단 이분의 이 워딩이 이제는 좀 이렇게 좀 피로감이 오기 시작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 네. 뭐 지켜보겠다. 뭐 지켜보겠다. 뒤에서 뭐 다른 뭐 계속 우린 좋은 관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식상해요, 좀. 그냥 확 뒤집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판 깨고. 예, 맞아요. 진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트위터를.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게 그분께 전해질까요? 저 영어 하시잖아요. 트위터 하나 날리세요. 저는 전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를 좀 날려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브렉시트, 그죠? 브렉시트도 지금 거의 노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무역 분쟁, 한국과 뭐 일본 지금 저 수출 규제에 따른 좀 갈등, 되게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네. 계속 쌓여있네요. 네. 국제 뉴스를 이렇게 유심히 게다가 홍까지.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쌓고 사는 우리 최현석 팀장. 오늘부터 밤잠을 못 걱정이 자는 것 늘어나셨네요. 같아요. 네,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뉴스 속에 글쎄 정말 걱정과 근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또 해답도 있겠죠. 그 끝도 있을 거고. 저는 뭐 게다가 걱정과 힘이 많으신 최현석 팀장님의 로봇이 되겠습니다. 너무 힘내시죠. 컨퍼런스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아까 저희 굉장히 우리 이종태 팀장님이 산만하시고 이렇게 싹싹 소음이 많은 예. 분이잖아요. 소음 이종태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소음을 자제하려고 손을 막 깍지로 묶고 막 뭐 하고 싶은데.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로봇이에요. 이종태 로봇의 그 어떤 그 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닮아갔으면 좋겠네요. 시사인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시사인사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작은 지혜와 실천들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람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